국민의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가 내일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아주 다수설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AT센터에서 물가 점검한다고 나왔는데 정말 확실히 많이 감량한, 정말 살이 빠진 모습이었거든요. 일단 보시겠습니다. 네, 뭐 물가 관련해서 말을 한 것 같아요. 당뇨 환자에게 설탕물만 조금씩 주면서 이렇게 경제 정책을 뭐 유지해 가는 것이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책에 대해서 이제 짚어갔는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이철진 대통령, 김영삼의 개혁 시대를 관람하기 위해서 영등포구를 찾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일 결전의 날, 운명의 날을 앞두고 둘 다 서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명할 경우 지선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내일 최고위의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요. 그렇다면 저는 뭐 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어떤 인적 구성을 봤을 때 뭐 한두 분 정도가 반대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제명은 처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듣는 얘기로는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빨리 끝내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과연 그 이후에 정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면 이 문제가 다 일단락 되느냐, 저는 새로운 시작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순순히 날 잘랐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 자숙하겠습니다, 이러실 분은 아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영화를 보러 갔다고 하시죠. 예.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저기 관련 다큐라고 하는데, 김영삼 대통령 영화를 또 선정한 이유가 전 있다고 봐요. 요즘은 막 많이 밝히고 있어요. 예. 본인하고 지금 이 서사를, 비슷한 맞아요. 서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79년도에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한 첫 번째이자 마지막, 현재까지는 그런 분이신데, 그때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네.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민주주의는 죽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SNS에 쓰는 말씀들을 보면 사실 똑같아요. 당시에 본인에게 제명을 그 윤리위에서 내렸을 때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빨리 본인을 제명해달라, 그런 느낌으로 연일 그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맞아요. 할 거면 빨리 해라. 그렇죠. 빨리, 그러면 우리도 그에 맞춰서 반응하겠다, 대응하겠다, 이러는데, 아이러니한 건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서사를 써주고 있는 거. 본인이 제명을 하겠다고 하지만 또 한 사람의 서사를 본인이 계속해서 써주고 있는 거. 그래서 서로 네버엔딩 스토리로 가고 있는 거. 네. 저는 그 영향이 이번 지방선거까지도 쭉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요, 민주당의 관점에선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당권파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결국 제명한 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게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괜찮은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뭐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장동혁 계속 대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저희가 야당복이 있구나,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과연 뭐 지금 뭐 2월 설 연휴가 딱 끝나는 다음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선고가 나올 거고, 그 선고에서 뭐 앞에 예고편으로 봤던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인정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란 혐의가 인정되겠죠. 그렇다면 그 시점을 기재로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완전히 손절하고 새롭게 뭐 개혁신당이나 뭐 이런 쪽하고 손잡아서 외연을 확대해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그게 정말 그렇게 잘 계획대로 딱딱 맞춰질까?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 들고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뭘 할까? 아마도 장동혁 대표에 대한
투쟁 운동을 네네네. 아주 가열차게 하지 않겠나. 그렇다면은 과연 이번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얻었다고 하는 그 성과, 예. 보수 결집, 예. 보수 통합, 이것이 온전히 그대로 지방선거까지 갈 수 있을까? 거기에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그 움직임이 어느 쪽으로 가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앞두고 땡큐네 이런 느낌이시라는 거죠. 적정 분열을 보여주신다면. 근데 지금 저희 댓글로 이렇게 릴님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우리도 정청래 좋아요라고 댓글을.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네. 요새 보이는 뭐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내지는 무슨 저 1인 1표지 이런 것도 네네. 일종의 적전 분열 같다. 제가 보기에 지금 적전 분열이라고 굳이 갇힌 맥락에 놓고 봐도 그 이 수위가 이 국민의힘 쪽이 훨씬 더 심각하고 아유. 훨씬 더 분열적인. 제가 한 말씀만 더 추가드릴게요. 지금 뭐 양당이 어느 정도의 파열음들이 나오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해볼만하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뺄셈의 정치를 하다 보니까 파열음이 크게 나오는 거고요. 예. 저희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하고 덧셈의 정치를 하려다가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견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는 뭔가 통합을 해보자고 하는데 저쪽은 분열하자고 하는 것이고 네. 그 차이는 명확한 거니까 그거를 국민들께서도 평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우리 저- 김진우 저- 후보께서 지금 보수가 집결해야 된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제가요? 보수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랬나요? 되게 의도치 않았는데. 되게 통합 추진하시는 분이시네요. 보수한테 똑똑하시네요. 따끔한 메시지를 주신 것 정신 같아요. 차리라고 예. 얘기해 주셨어요. 아주 내일부터 이제 쭉 어떻게 될까 걱정이에요. 그런데 내일 네. 뭐 제명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네.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는요. 진퇴양난이에요. 어머 그래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백할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명을 취소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봤더니 예. 그 당대표가 제명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예. 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재심 청구를 해야 돼요. 아. 한동훈 대표가. 아 재심 청구 없이는 아예 안 돼요? 안 돼요. 어.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재심 청구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래서 기대했던 건 뭐였냐면요. 그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물밑으로 이런저런 이야기 해가지고 네. 한동훈 대표가 사과하면서 그러면서 재심 청구하겠다.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제명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선거가 코앞인데 이렇게 연대를 해서 선거를 치르는 게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었는데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다 지난 일이죠 이제. 다 지난 일이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를 취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제명을 하자니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런데 그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명하겠죠. 할 수밖에 그럼. 없다. 예, 더더군다나 그 규정이 당원 당규 규정이 그랬다면 제명을 뭐 이렇게 낮춰줄 만한 근거도 별로 없는 거네요. 근거도 없는 거죠. 그러면 뭐 제명이네요 그냥. 그런데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선거라고 하는 거는 1인 1표잖아요. 네. 저같이 미래가 짧은 사람이나 앞으로 창창한 아유, 창창하신데. 김진욱 대표 그 대변인 같은 분이나 대표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축하드립니다. 대표가 로망이에요. 한 표라고요. 그런데 두 분 그렇게 여생이 비슷하게 차이가 많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여생 비슷하신 것 그러니까. 같은데. 네. 한 살 차이가. 한 살 한 살이에요 심지어? 네. 두살 정도라도 네. 한 살이세요? 아니 액면은 차이가 좀 나요. 우리 여기 2살이네 2살. 아, 그쵸. 대표가 로망이시고 이제 우리 변호사님은 저는 은퇴가 로망이에요. 아니 빵 만드는 빵 많이 받는 자리 좋죠. 뭐 그런 거 네네. 대표가 로망이시고 쿠팡 뭐 이런 거 대표 로망이시고요. 그다음에 네. 지지 강도가 높은 사람한테 표가 많이 주어집니까?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열망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해지겠죠. 예. 하지만 한 표예요. 예. 똑같이 한 표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나 표는 확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은 보나마나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다음 좀 전에 이제 김진욱 대변인이 그 덧셈의 정치라고 했는데 저는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하는 게 뺄셈 정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막 분열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당하고 야당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번 지방선거에 관심이 1도 없어요. 제 눈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정청래 대표도. 네네. 근데 정청래 대표는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이긴다. 어차피 이긴다. 만약에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요, 그 야당이 막 제대로 정신 차리고 막 그랬으면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분란을 왜 일으키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정도 분란이 일어나 봤자 국민의힘 정도는 가볍게 이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지금 눈앞에 있는 지방선거가 지금 그 관심사가 아니고 지방선거 뒤에 있는 당권 관련된 그 당권 투쟁이 훨씬 더 그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정청래 대표는 어차피 이길 거니까고, 네.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은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지든 이기든 뭐 이런 거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 어디서 한 석 얻는 것보다 내가 당대표 계속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저는 김진욱 대변인이 지금 민주당이 야당복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빨리 달리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악셀만 잘 밟힌다고 해가지고 빨리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요, 야당이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맞아. 지금 오히려 민주당은요, 조심조심해야 돼요. 지금 브레이크 없으니까 막 뭐 200km, 300km 막 밟겠네라고 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지난번 윤석열 정권도 야당복이 지지율도 없었지만 지금 이재명 정권도 야당복이 마찬가지로 지지율도 없다. 저는 그 오늘 생각합니다. 두 분 패널이 서로 상대방 진행에 아주 참 아름다운 충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맞아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